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터 특강을 진행하게 될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과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6강 시간입니다. 자, 제6강 검색 엔진의 원리 이야기입니다. 자, 검색 엔진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 많이 들어봤던 용어이죠. 자, 검색 엔진 최적화가 어떤 것일까요? 자,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끔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이 하는 역할들이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검색 엔진의 입맛에 맞게끔 블로거를 세팅하는 것들을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검색 엔진 원리는 전에도 한번 보셨습니다. 검색 엔진 한 가지만 이해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지나 동영상, 멀티미디어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직 텍스트로만 이해한다라고 전에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검색 엔진의 원리, 이 부분은 참 조금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보통 SNS 마케터,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터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검색 엔진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포스팅을 했어요. 이 글이 어디에 지금 노출되고 있나, 몇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면은 확인이 안 되죠. 바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을 해보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게시글을 적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10분은 너무 짧네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내 글이 어디에 검색되어 있을까, 어디에 노출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면 1페이지든 10페이지든 어딘가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 어느 정도 15분, 20분이 흘러야지만 내 글이 노출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검색 엔진이 내가 글을 적으면, 포스팅을 하면 그 글을 갖고 가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색 엔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으면 그 검색 엔진은 제 글을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롤링과 핑,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집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자, 수집을 해간다.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웹서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웹서버에 저장된 걸 가지고 그 후에 웹서버에 있는 또 다른 검색 엔진은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작업은 뭐냐? 색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요. 자, 색인 과정은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시켰을 때, 어떤 포스팅을 했을 때 그 등록된 그 키워드를 단어별로만 잘라요. 단어별로. 그래서 어떤 조사나 어떤 부사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단어만 자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 가수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는 거죠. 나와 가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나는 가수다.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나는 가수다라는 단어를 통째로 읽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사 같은 건 다 빼고 단어만, 키워드만 딱딱 골라서 이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이 단어는 무엇을 원하는 단어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쁜 강아지,
예쁜 자가 들어갔죠. 자, 예쁜.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단어일 거야. 어떠한 색깔을 원하고 어떤 그림을 원하는 단어일 거야. 이래서 보통 우리가 예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보통 여기 보는 컬렉션 랭킹 서열을 정한다 그랬는데요. 컬렉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위치. 그래서 우리가 카페의 위치를 카페 컬렉션, 지식인이 노출되는 위치를 지식인 컬렉션, 블로그가 노출되는 그런 위치를 지식인 컬렉션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컬렉션 위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쁜 강아지다. 그럼 예쁜은 이미지에 대한 그런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컬렉션 순위를 제일 위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지금 검색창에다가 예쁜 강아지, 예쁜 사진, 예쁜 그림 이런 식의 한번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각각의 순위마다 이미지 영역이 제일 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단어요. 우리가 설악산 빨리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길지요. 이런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다고 했을 때 검색 엔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건 질문형이야. 어떤 질문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이 컬렉션 랭킹 중에 그런 문장의 검색어들이 있을 때는 지식인, 어떤 질문에 대한 거니까 지식인을 제일 위에 노출시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정보, 블로그에는 정보가 녹아져 있죠. 아마 두 번째 순위는 아마 블로그가 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검색창에다가 조선시대 이런 검색어를 넣으면 어떤 컬렉션 랭킹 순위가 제일 위에 노출될까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지식백과가 제일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각 검색하는 키워드마다 어떨 때는 카페가 제일 위에 올라오고 어쩔 때는 이미지가 올라오고 어쩔 때는 제일 위에 사이트가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바로 검색 엔진은 이런 고객이 검색하는 검색어마다 각각의 그 키워드마다 성격을 따서 컬렉션 랭킹 서열을 정합니다. 이 단어에는 블로그를 제일 위에, 이 단어에는 카페를 제일 위에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컬렉션 위치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각 컬렉션마다 만약에 블로그 컬렉션이 제일 위에 있었다 아니면 두 번째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영역에서 또 첫 번째 줄에 노출되는 게시글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노출되는 게시글이 있겠죠. 자, 지식인에도 마찬가지고 카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노출되는 거, 뭐 10페이지, 20페이지에 노출되는 각각의 게시글들이 있겠죠. 그런 글들을 세 번째 검색 모델링 단계에서 하는 것이죠. 자, 각 컬렉션별로 노출 순위가 정리됐으면 각각의 컬렉션별로 그 안에서 그 블로그 컬렉션 안에서 지식인 컬렉션 안에서 각각의 컬렉션마다 노출 순위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게시글마다 노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노출 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자, 고객이 검색을 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뭐 부동산 정보가 나오고 여행 정보가 나오고 이렇다 그러면 누가 그곳에서 검색을 할까요? 아마 타 포털로 다 넘어가서 다른 포털에서 검색을 할 것입니다. 그 포털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의도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자, 보여주는 그 검색 모델링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단어들은 그 노출 순위의 그런 기준들은 정확도에 있습니다. 자, 검색한 그 검색자의 니즈와 가장 정확한 정보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게시글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 게시글을 각 컬렉션별로 제일 상단에 노출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컬렉션이 먼저 정해졌고요. 그 각 컬렉션 안에서 노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이 노출 순위는 검색한 그 검색자의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정보가 담긴 정확도의 기준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정확도고 검색한 사람과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표현해서 그걸 상단에 노출시켜 줄까요?
바로 그것이 클릭이라는 겁니다. 클릭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것은 고객이 찾는, 이미 검색했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구나 해서 많이 클릭을 하면 그것을 상위로 올려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검색 엔진이 의도적으로 그냥 노출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클릭에 의해서 그 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자, 검색 엔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검색 엔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은 계속 바뀌는데요. 검색 엔진이 바뀔 때마다 왜 전에 노출됐던 게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많이 검색 엔진은 수시로 바뀌지만 자, 바뀌지 못하는 로직이 95%입니다. 5% 안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색자가 검색을 했는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고 검색했는데 엉뚱한 정보만 보여준다면 누가 거기에서 검색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검색자의 니즈가 반영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많이 바뀌지 않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바뀌는 거죠. 이런 검색 엔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검색 엔진 이것만 기억하자. 자, 첫 번째로 자, 검색 엔진은 사람이 검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적었어요. 어떤 글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노출이 되고 어떤 글은 세 번째 페이지, 어떤 글은 10페이지, 100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억만 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 글들을 다 네이버 직원, 다음 직원, 구글 직원들이 그걸 다 읽어가지고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과연 포털에 상주하는 그런 직원들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한 100만 명 정도 직원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으면 과연 그런 모든 글들이 다 분석이 가능할까요? 자, 그 포털에 있는 직원들이 검사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상위 노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검색자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상위 노출이 정해지는데 이런 정해지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미 어떤 엔지니어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글들이 어떤 글은 제일 위에, 어떤 글은 제일 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검색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검색 엔진의 입맛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검색 엔진의 입맛대로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그 검색 엔진의 입맛대로 이미 이런 로직들이,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네이버 검색 엔진. 자, 이런 로직들,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느냐? 네이버 엔지니어들이 만들죠. 근데 한 명의 엔지니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들기 때문에 엔지니어조차도 이런 상위 노출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엔지니어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알고리즘을. 그런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엔지니어의 성향대로 이런 시스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땐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정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의 그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색자의 니즈에 맞게끔, 검색자의 의도에 맞게끔 가장 찾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정보들의 순서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정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확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정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고객들이 많이 클릭하는 것. 자, 클릭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고요. 클릭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자, 블로그에 게시글을 적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내 블로그에 정말로 한 2시간, 3시간을 걸쳐서 아주 정성껏 포스팅을 했어요. 정말 이 글을 읽으면은 나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 기업체들이. 너무 좋게끔 나에 대해서 PR돼 있어요. 아니면 내가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내 상품을 너무나 좋게 포장해놨습니다. 아주 좋게. 이 글을 읽으면은 이 상품을 안 사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성껏 아주 좋은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금액도 저렴하게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클릭해야지만 그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들은 바로
제목만 보고 클릭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소중한 컨텐츠를 오랜 시간 동안 작성해 놨다고 하더라도,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클릭해서 그 컨텐츠를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제목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클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클릭을 만들어내는, 자, 방문을 유도해내는 제목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낚시성의 제목을 만들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낚시성의 제목으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러면 금방 단시간 안에 10초도 안 돼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마케터적인 통계로는 5초 안에 바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낚시성 제목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잘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쁘게 포장하여서 고객들로 하여금 막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어떤 보고 싶은, 클릭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안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주 풍성하게 그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목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자, 한번 이런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VJ 특공대 맛집 정보 믿어도 되나? 우리가 한번 방송에 보도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고 그 업체에는 많은 고객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그 집 믿어도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기우뚱하죠.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자, 여자들이 홍초에 열광하는 이유. 만약에 제가 홍초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랬을 때 홍초 이렇게 좋습니다. 뭐 몸에 좋은 홍초 이런 것보다는 여자들이 홍초에 열광하는 이유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제목을 딱 볼 때 홍초가 왜 여자들이 좋아하지? 이런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문구를 제가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읽지는 못했지만 교도소 약국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교도소 약국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블로그 제목을 만들었을 때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는가? 남자들이 정말 이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자, 뭐 10대도 이쁜 여자, 20대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제목이라 그러면 안 그런가? 또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자, 수업 시간에 몰래 먹던 간식 넘버 3. 자, 우리도 수업 시간에 과거에 좀 쫄쫄이, 라면따 이런 것들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떤 간식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이런 제목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경험이나 정보,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 위에 것만 예를 든다면요. 여름철 가족여행 좋은 곳 1위부터 10위. 만약에 제가 펜션을 합니다. 펜션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펜션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강원도예요. 그런데 1위서부터 10위입니다. 그러면 1위는 당연히 강원도에 있는 저희 펜션이 되겠죠. 저희 펜션이 여행지가 아니니까 펜션 근처에 양떼 목장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강원도 양떼 목장을 1위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위는 무슨 설악산, 아니면 밑에 있는 소록도에 있는 어디, 거제도에 있는 어디 해서 1위서부터 10위까지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고 1위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펜션 그 근처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돈이나 숫자를 이용한 알기 쉬운 제목들. 어떤 숫자로 표기하고 금액으로 표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걸 좀 알기 쉬워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중국 여행 3만 원이면 간다. 이것은 저도 돈을 들여서 3만 원을 지출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웃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중국을 가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가본 적은 없고 정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근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중국 여행 3만 원이면 간다라는 글에 저도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면 3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3만 원을 지출하고 그 사이트 그 동영상을 내려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돈이나 숫자로 포기해서 알기 쉽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 작성법은 아주 중요하고 바로 고객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유입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유입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블로그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는지 알지를 못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블로거를 그냥 취미로 블로거를 하는 거지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블로그 통계 페이지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나이로 유입되고 있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떠한 키워드로 유입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다음을 통해서 유입됐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이미지를 클릭해서 어떠한 사이트 아니면 지도를 클릭해서 유입됐는지 여러 가지 유입 경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왔는지, 로그 아웃을 하고 들어왔는지, 과연 내 이웃이 많이 들어왔는지, 서로 이웃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통계 페이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자, 한번 제 블로그로 들어가서 통계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상단에 메뉴 페이지, 메뉴가 있고요. 메뉴를 클릭하다 보면 관리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상단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이 중에 스마트 리포트, 이곳이 자, 스마트 리포트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방문 트렌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나중에 한번 방송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다 클릭해 보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유입 URL 분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URL 분석 클릭했더니 자, 제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네이버를 통해서도 다음 네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 네이버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검색 유입이 제일 많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서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치를 눌렀더니 자, 서치가 644명으로 제일 많았어요. 검색을. 근데 자, 어떤 걸 서치해서 들어왔느냐? 자, 바로 링크들이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신기한 것은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 고객이 바로 검색했던 그 바로 검색 바로 전 단계로 창이 열려집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죠.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바로 여권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검색 창이 열립니다. 고객이 이 창에서 여권 사진을 검색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 블로그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어떤 검색어를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서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앞쪽에 보시면 M자가 보이시죠? M자 다 모바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위도 모바일, 2위도 모바일, 30위까지 보여주는데 30위가 다 모바일로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방문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자 입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쉽고 간편하겠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 모바일에는 이미 블로그 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소식 옆에 있는 글쓰기를 클릭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정가운데 있죠. 자, 글쓰기를 눌렀습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자, 맨 위에 먼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요. 제목을 적습니다. 제목은 테스트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에는 그냥 내용도 테스트.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본문을 다 적고 나서 사진도 올릴 수가 있죠. 사진 목록을 추가해서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포스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포스팅이 끝나면은 맨 위에 보면 임시 저장이 있죠.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아니면 1시간이 지났든 그 후에 다시 임시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 이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시 저장된 거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하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PC에서 다시 이어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PC 전송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PC에서 연동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C를 이용하면은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포스팅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용어들, 인터넷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검색창에 바로 제일 위에 보여지는 자동 완성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가 있고 지도 등록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사이트가 바로가기에 등록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자, 자동 완성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어는 많은 고객들이 검색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검색하게 되면 이미 자주 사용하는 그 검색어에 대해서 검색 엔진이 인식해서 몇 글자 안 적었는데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어입니다. 나의 제품이, 나의 상호가 자동 완성어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검색 엔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관리자로 들어오는,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4강, 5강, 6강에 걸쳐서 블로그 마케팅과 검색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내 블로그에 컨텐츠를 생산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많은 컨텐츠들이 내 블로그에 쌓일 테고 그것은 반드시 나한테 큰 보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